부천 시민 여러분, 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 이겨내시고 이제 곧 다가올 결실의 계절 추석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대사는 우리가 작년에 그린 애플 어워즈라고 영국에서 주는 환경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월 농업공원을 이제 잘 개조한 것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 수상의 일환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 정책, 어떤 공원 녹지 정책 이런 것이 있을 때 국제적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발표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라는 소개 그런 활동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을 7월 4일부터 폐지했으니까 8월 말이면은 2달 정도 됩니다. 현재 평가로는 뭐 아직도 한 6개월 정도는 운영해 봐야 정확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2달 정도 운영해 본 결과로는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 없이 행정 단계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청을 폐지함으로써 목표했던 시민들은 편리해지고 행정은 좀 효율화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지금 차질 없이 달성되고 있는데 보완해야 될 것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조금 세부적인 조정이 12월 정도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때 지금 시민들 이용하면서 의견 주시는 것들을 좀 다 반영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와 시청과의 업무 분장을 한 번 더 미세한 조정을 거쳐야지 완성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동에서 행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라는 취지에는 백세 건강실 등등을 예로 든다면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동의 행정 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휴가, 여름 방학 기간을 부천에서 보냅시다라는 문화 바캉스를 부천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멀리 떠나지 못하는 분들을 부천에서 문화상품으로 휴가를 즐기세요.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던 건데요. 이제 곧 그 워크숍을 통해서 그 축제를 그렇게 집중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정교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나오는 얘기가 시너지를 내는 것은 좋지만 좀 행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벅찬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보이 대회가 굉장히 성황을 이뤘는데 거기 참가한 그 춤꾼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그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집중시킬 건 집중시키되 조금 일정을 내년에는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비보이 대회 같은 경우는 좀 춤추기 좋은 가을철에 열리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대학가요제는 아무래도 대학생들 방학 기간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화제 기간에 개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축제하고 영화제가 같이 열리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한 좀 평가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크게 여름 축제와 가을 축제로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이 10월 1일이니까 그 시민의 날을 좀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좀 안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주거지역도 뉴타운을 해제하고 이제 폐지했더니 좀 난개발 우려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공업지역도 그동안 너무 방치돼 있다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설이 이루어질 때 지금
도로나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공업지역 내에 공동 물류시설, 창고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좀 공급을 해서 공업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증개축이 이루어질 때 좀 숨통이 트이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춘희역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사이에 있는 춘희동 공업지역, 거기가 국토부로부터 허브렉스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500억의 이제 재원 투입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구공단 지역, 오래된 공업지역의 재생 모델을 그 춘희 허브렉스에서부터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공영 주차장, 공영 물류 창고, 공영 기숙사, 이런 것을 좀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공업지역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은 오정구 지역의 삼정동, 내동, 오정동 이쪽에도 적용이 좀 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부천시 단위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단위로 고민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종합운동장 하나 있어야지, 또 실내체육관 하나 있어야지 시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구청을 운영하면서는 구별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정구에도 뭐 체육관 하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청이 폐지되고 10개의 책임동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10개 생활권역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있어야 되는 것과 그 권역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공영주차장, 공공어린이집, 뭐 생활형 근린공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부서에서 생활 권역별로 꼭 필요한 시설 인프라들을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가 정착되어지는 과정에서 생활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한창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재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동 영상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재원 조달 계획과 맞물려서 현실성 있는 생활 권역별 시설 공급 계획, 이것을 아마 올 연말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주인공 사업, 주차장 인도 공원 공급 사업을 이제 그 책임동 구역별로 다시 재배치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어느 지역이 낙후도나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돼야 되는가, 이런 판단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경기도의 이제 남경필 지사가 핵심적인 공약 사업으로 일자리 재단을 만들었고요. 그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부천시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미구청사가 이제 구청이 폐지되니까 비계됐고, 그것을 경기도에 제안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천으로 오게 됐던 거고, 9월 1일 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선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사업, 1년에 한 70만 개의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일인데요. 아무래도 부천에 있다 보니까 부천 시민들이 일자리와 연계되는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좀 유리하겠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스타트업 센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기술 지원, 재정 지원,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스톱으로 그 옛날 우리 원미구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그 가톨릭대나 신대나 부천대나 이런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취업으로도 일자리 재단과 연계되지만, 이 스타트업 센터와 직접 연계해서
바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어지면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관이 부천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뭐 하는 데다 이거를 좀 우리 부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더워가지고 짜증나는데 그 신곡천 공사 때문에 지나다니시다가 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천역 마루광장도 송내역 환승센터도 잘 마무리된 것처럼 10월 말 정도면은 신곡천도 멋진 생태하천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불편을 참아주시고요. 더위에 지친 심신 잘 회복하시면서 가을 준비 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